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1프렌즈예요. 김건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들 많이들 집중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죠? 바라보셨습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에서는요. 낙수 효과는 오래전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산업은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에 좀 크게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이슈가 많이 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고요.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바로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이오 쪽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 수소차 세계 오늘 상승이에요. 네, 그렇죠. 유니크, 네, 전 예쁘리야. 세계가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 그리고 이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 수소차 이쪽 라인들을 이런 여러분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최종적으로는 뭐 결국 4차 산업 쪽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거기로 가셔야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신성장에 대한 이런 모델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신산업에 영향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관심인데 전기, 수소, 우리가 알다시피 바이오, 결국엔 4차 산업 이 부분을 계속 올해 내내 화두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성과를 올해에는 많은 국민들이 몸소 체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나요? 코스피 바닥 찍었나? 상승 전환 판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인 기관 매수에 2060까지 회복한 코스피에 대해 저평가는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었는데 여기서의 추세 상승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바닥 확인을 했고 저평가 매력을 계속 부각받는다.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반면에 전문가들은 바닥 통과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최근에 이 외국인 교양과 증시 반등의 이유로 증시의 색깔이 변화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 실제 아마도 올해 바닥이 올 초에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올 초에 나왔다고요? 이미 나왔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실제 보세요? 더 이상 안 좋게 나올 이슈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어떻게 되고 있다? 조만간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장 큰 문제였고 어떻게 보면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만한 게 뭐였냐면요. 결국은 FED 쪽에서 우리 이제 금리 인상 안 할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의사록이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요. 물론 자산 긴축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시그널 바로 이 금리 인상을 아마 멈추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들이 이런 시그널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위쪽으로는 그럼 어떻게까지 봐야 돼라고 얘기를 드리자면요. 조금 그렇게 높이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수 플레이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목 플레이를 좀 하셔야 되는 올해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내내 좋아질 아마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통신 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 내지는 횡보 여기서의 떨어지질 않을 것이면 좀 지루한 양상이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종목별 장세, 종목별 그렇죠. 플레이어의 아마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이다. 2차 전지와 통신업종을 올해 좀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죠. 네. 2018년 국내 증시 조정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했던 연준의 통화정책, 금리 인상 부분과 미중 통상 마찰 상황은 많이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대감입니다만 코스피가 2000선 바닥으로 봤지만 약세 속에 트레이드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좀 비슷한 의견을 이 기사에서도 보고 있어요. 지금 연구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의견입니다. 다음 주 코스피 전망 2030에서 2080으로 중립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업황들이 각계의 전투를 하고 있는데 올 초 들어서자마자 신저가를 나타낸 종목이 있어요.
바로 포스코입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바이오 산업을 키우겠다라면서 사실 포스코 하면은 철강 대표 철강이죠. 기업인데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신사업에 영향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올해 영업이익 4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포항공대 바이오 부분에 많은 연구 역량과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신성장 부분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포스코 전체로 보면 당연히 철강이 중요하지만 지금 세계 철강이 과잉 상태고 성장 한계가 있어 신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포스코는 글로벌 통상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잖아요. 올해 포스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포스코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철강 가격 같은 경우 조금씩 내려지고 낮춰지고 있고요. 그나마 좋아지는 게 뭐다? 바로 중국 쪽이다라는 거. 중국의 재고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고 계속해서 그 생산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다시금 철강 가격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내내 어떻게 보면 포스코는 실적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가 경기가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당연히 철강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이다라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나마 뭐 주가별로는 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라인이 뚫어만 진다면 한 29만 원, 뭐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움직여줄 수 있는 거리는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포스코도 저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이오 학계 제가 앞서서도 바이오는 어떻게 된다? 미래의 성장 산업이다. 포스코도 우리도 성장 산업 이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힌트는 미래의 그 신산업으로 먹거리는 바이오가 맞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스코도 이 부분에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포스코는 주가 지지부진한데 지지부진하고, 올해에 어떻게 목표를 가지고 일단 4분기에 8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 목표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 최근 들어서 계속 핫한 업종이 콘텐츠 업종이에요. 네, 그렇죠. 지난해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업황 콘텐츠 가운데 오늘은 제이 콘텐츠를 볼 텐데요.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스카이캐슬 뭐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자주 보는 드라마고요.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학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실제로 뭐 제 주변에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실제로 드라마로까지 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4분기에 이런 밋밋한 부분이 바로 1분기에 JTBC 최고 시청률 경신 스카이캐슬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인데 목표가 6,900원 NH투자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이미 주가가. 아니요 최근에 조금씩 올라왔고요. 많이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더 위로의 방향 남았다라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요.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미래가 또 이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생활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역량이 생각보다 뛰어나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도 제작도 하고요. 또 영화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관 가면 어디 간다? CJ, CGV 아니면 어디 메가박스를 가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 메가박스가 제일 콘텐츠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 때문에 작년에는 별로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조금씩 좋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일단 6,300원, 6,900원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게 우선 한 6,000원 정도를 뚫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이 거의 120선을 지금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라인만 뚫어준다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6,000원은 쉽게 갈 수 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8,000원 언저리가 갔던 주식이었는데 주가가 작년 4분기 때 무너져 버리면서 같이 무너져서 4,000원대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뭐 스카이캐슬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등장해 주면서 5,000원대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6,000억 실제로 목표가. 예. 콘텐츠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주가는 분명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소한 유행어와 연기력을 입증받고 있는 우리나라 입자들을 꼬집는 인기리의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머니투데이는 해리미를 들으십시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배우의 길은 어렵네요. 아닙니다. 배우의 길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이 아나운서님. 컨텐츠리까지 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예,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